정말 나쁜 놈이죠. 이거 구속시켜야 돼요. 자, 여러분이 간절하게 원했던 대상에게 여러분이 의뢰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분명히 요구하는, 여러분 만약에 500만 원을 저희한테 의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상대 대상한테 가서는 1000만 원, 2천만 원을 요구하는 그런 양심 쓰레기 업체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탐정법인 1호 대표 허정건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키게 된 이유는요, 저희 탐정과 흥신소 업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기 업체에 대해서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어서 오늘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사기 업체, 왜 구별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제가 사기 업체가 아닌데 이런 사기 업체가 아니라는 것을 매번 전화할 때마다 증명을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너무 피곤한 일이더라고요. 너무나 사기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남들한테 얘기도 하지도 못하고 또 경찰한테 얘기해도 구해주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나서서 그 없는 돈 모아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사기를 이렇게 당하시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그런 업체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탐정법인 1호 대표 허정건이고요. PIA 특수교육원 교육이사고, 현재 동국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지금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PIA에서 저희는 이제 자격증을 발급을 하는데, 저도 이제 자격증 발급을 할 때 탐정하시는 분들에게 제발 이런 짓은 하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해요. 이제 어떤 교육 같은 걸 하는지 다음 장부터 한번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탐정은 1호! 자, 일단은 어떤 유형의 탐정 흥신소 사기가 있을까, 제가 일단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의뢰비, 소중한 의뢰비 있죠? 의뢰비가 입금이 되고 난 후면 잠적을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 분들은 그냥 돈만 받고 그냥 나르고 싶다, 일은 하고 싶지 않다, 일하고 싶지 않고, 아니면 능력이 안 된다, 능력이 되지 않아서 그냥 돈만 받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지만 돈은 받았으니까 근데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화를 끊어버리고 잠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조사,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았다, 뭐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사기 유형도 있어요. 자, 케이스 3번, 추가 결제 유도를 하는 그런 업체가 많아요.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정식 탐정 업체는 날짜별로 사건을 의뢰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업체들은 날짜가 아니고 잡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날짜를 계속 미루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이틀 미루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연장해야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뭐 식대를 따로 달라, 식대나 숙박비를 따로 달라, 뭐 이런 경우가 뭐 약정되어 있지 않다면 따로 지급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일반 업체 같은 경우는 요 날짜 안에 식대와 숙박비는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만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서울에서 일이 있는데 타켓이 부산에 가게 된다면 그 정도의 유류비하고 거기에 맞는 숙박비는 요구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이 막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더 요구한다는 거는 정말 이 흥신소 사기 유형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합리적인 유류비, 부산까지 갔다 오는데 얼마나 되겠어요. 한 15만 원이면 왕복, 큰 차라도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숙박비도 뭐 저희 흥신소 업체들이 뭐 무슨 호텔을 끊겠어요? 그냥 모텔에서 뭐 지내면서 뭐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건 여러분들 최악의 양방치기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의뢰인인데, 자, 비에 뒷조사를 좀 해줘 이랬는데, 저 업체가 비를 조사를 다 했어요. 다 해놓고 이쪽에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 성공보수 약정 하지 않으면 요걸 요구할 수 없는데, 사기치는 업체들은 성공보수를 요구했을 때 성공보수를 주지 않으면 B한테 가서 A가 이런 의뢰를 했다, 나 이런 증거를 잡았으니까 네가 나한테 이 증거를 사라,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거 짱돌로 쳐야 되나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제가 교육할 때도, 자격증 발급할 때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이렇게 교육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 나쁜 놈들이 많죠. 케이스 5번째, 대포통장 입금을 유도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포통장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사업자 통장인지 아니면 법인 통장인지 이걸 꼭 확인해서 이렇게 입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이제 일단 사기 유형 다음 파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케이스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의뢰비를 입금 후 잠적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런 업체가 있다라는 거. 자, 역량 부족. 이 왜 입금 후에 잠적을 할까요? 조사를 맡겼는데 조사할 능력이 없어요. 사실 저도 탐정법인 1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다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 많아요.
자기가 뭐 국정원을 다녔다, 아니면 무슨 뭐 어디 북한을 뭐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다, CIA다,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정신병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조사 경험도, 현장 대응 능력도 없고, 돈만 받으면, 일단 사람이 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실제 작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도 경찰에 이거를 쉽게 고발을 못해요. 왜냐면 뭐 외도조사는 다 뭐 스토킹을 뭐 교사하는 뭐 그런 쪽으로 신고를 하면 자기 자신도 처벌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 정말 확인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 지금 이런 케이스를 알려주고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요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실패. 자, 운영 실패로 인한 먹기. 개업, 보통 탐정의 개업을 하면요, 최소 2년은 버텨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2년 동안은 이제 고정 손님도 있고 뭐 그래야 되는데 마케팅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하다 보면 그 이제 사무실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이걸 버티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컵하겠다 하고 마지막에 힘껏 당겨가지고 잠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망가지고, 그리고 의뢰인들은 정말 눈물 흘리겠죠. 그리고 계획된 잠적도 있어요. 이건 정말 나쁜 놈들이죠. 겉으론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표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대표자 이거 보면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나 보면 대표자가 누군지 나오지도 않은 사람, 아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대표자의 신원, 주소, 사업자 이런 것들을 하고 의뢰를 맡겨주시면 이런 첫 번째 케이스, 의뢰비 입금 후 잠적하는 업체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 허위 조사, 거짓 보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보를 조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타인의 차량, 길거리 사진 이런 걸 찍어놓고 저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뢰인이 생각하는 타켓이다 라고 일하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 사진인 척인데 사실은 일하는 척인 거예요. 일하는 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패 반복형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놓쳤다, 대상자가 동선을 바꿨다, 이런 핑계로 계속 조사 지연을 반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통 5일, 7일을 계약하면 이거를 넘어서서 여러분들 자꾸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됩니다. 5일을 하도 7일을 하도 해서 마지막 날 잡고 싶겠습니까? 저희는 하루만 해도 잡을 수 있어요. 하루 잡으면 요 4일치에 대한 성공보수는 저희 직원들한테 나가는 거거든요. 하루를 했다 한들 여러분들에게 그 원하는 증거가 나오면 거기서 끝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미투입하고 불법 조회를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현장 인원을 구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이건 직원 하나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직원을 믿고 맡기고 같이 우리 생사를 같이 한 동료들을 믿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그 단기성 막 이런 알바들 써가지고 한다는 거는 미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은 외부 조직한테 의존하다가 결국 사건도 망치고, 외부 직원이니까 믿음이 얼마나 없겠어요. 최악의 최악, 그 양방치기형 그런 형태의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추가 금액, 아까 전에도 이제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단계별로 폭탄형이라고 제목을 쳐놨어요. 초기 금액은 상당히 이제 저렴하게 금액을 제시시키면서 의뢰를 맡겨놓고, 이제 조사가 들어가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차량 투입 비용, 추가 인력 비용, 심야 수당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싸게 해주겠다, 저가형 탐정들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다른 데는 뭐 하루 얼마 부르는데 이쪽에 맡기면 내가 일을 시켰는데 계속 이 차량 한 대 더 들어가야 된다, 인원 하나 들어가야 된다, 심야까지 좀 있어야 된다 하면서 요구를 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단계 비용, 폭탄형은 여러분들이 흥신소나 탐정을 알아볼 때 뭐 금액이 높은 데도 알아보고 낮은 데도 알아보겠지만, 이런 낮은 데를 알아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상황 조작형, 지금 바로 결정적인 순간인데 여러분들 장비가 부족합니다. 그런 이제 가짜 상황을 만들어서 그 의뢰인의 심리적 압박을 해서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이 나쁜 놈들이죠. 제가 만약에 이런 사람이 저희 협회 사람이라면 제명을 시킬 것 같아요. 증거 인증형, 나쁜 놈이죠. 그 사진이 지워졌다, 사진 복구 비용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영상 뭐 추출 비용이 들어간다, 뭐 여러 것 찍어놓고 이 중에 하나만 해서,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분은 영상 편집을 못해요. 사실 이거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추가 비용으로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양아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 PIA 탐정사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라면 PIA 탐정 협회에 문의하셔서 그 탐정에 제명 요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정말 나쁜 놈이죠. 이거 구속시켜야 돼요. 자, 그 여러분이 간절하게 원했던 그 대상 있죠? 대상에게 여러분이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금전을 요구하는, 여러분이 만약에 뭐 500만 원을 받았어요. 아니 500만 원을 저희한테 의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상대 대상한테 가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을 요구하는
이런 양심 쓰레기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는 분명히 사기죄고요. 사기고요. 협박죄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혹시나 이런 사례를 당했다면 저희한테 한번 연락을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사 과정에서 얻게 되는 여러분들의 그런 개인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다고 협박을 가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이런 업체에 저렴한 비용의 탐정은 없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세요. 저렴하다면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의도적 갈등 조장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성과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의뢰인과 이제 감정 싸움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의뢰 내용을 협박하는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흥신소나 탐정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포통장, 현금 유동형도 있어요. 현금으로 달라. 위험하죠. 어떻게 현금을 갖고 다니는 사람도 마땅치 않죠. 그다음에 대포통장, 막 이상한 영어로 된 거, 중국어로 된 막 그런 통장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사람 이름인데 그냥 느낌이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이나 그런 명의가 불분명해요. 느낌이 뭔가 이상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추적하기가 어렵고 잠적하게 되면 사실상 피해 구제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금할 때도 꼭 사업자가 있는 통장에 입금을 하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산 입금형은 통장이 하나 있었는데 다른 통장에다가 또 넣어라. 뭐 이런 식이 있어요. 이런 유형도 여러분들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게 정말 궁금한데, 후불제 흥신소,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어떻게 선 비용 없이 사업이 운영이 되려면 사업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사업 운영비가 없이 먼저 조사를 한다? 자동차도 들어가야 되고 사람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막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자동차나 집의 등기에 가등기나 근저당을 설정해서 이거 등기를 쳐놓을 테니까 후불제 가능하다, 이런 경우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후불제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간을 길게 잡고 싶겠죠. 그 다음에 이 근저당 비용 같은 거 거기다가 또 추가시키겠죠. 제가 봤을 때는 요 기간 굉장히 더 길게 들어갈 거고, 후불제 흥신소가 더 비쌀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의심을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심. 여러분들이 탐정하고 흥신소에 맡기라는 것은 본인의 의심을 풀고자 하는 건데, 의심이 정말 의심일 뿐이고 진실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뭐 시간만 끌고 나서 안 만났다, 그 사람과 접촉이 없었다, 근데 우리는 뭐 15일 이상 일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그 근저당 풀려면 돈을 가져와라, 이게 후불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불제 업체들은 제가 봐도 가능하면 피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도 후불제로 진짜로 한다고 하더라도 착수금은 먼저 받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잔금을 받긴 하는데, 후불제 흥신소 저는 절대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사업을 운영을 하려다 보면 그 경비가 들어가는 건 사실이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그 후불제를 운영을 했는데 의심만으로 끝났을 때 여러분들 돈 지급하고 싶습니까?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여러분들 근저당 설정 같은 거, 가등기 같은 거 해서 더 비싼 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이번 파트는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하실 파트 같아요. 흥신소나 탐정 의뢰, 우리가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피와 땀이죠, 여러분들. 그 돈, 우리 서민이잖아요. 재벌이나 되신 분들은 자기들끼리 다 조사를 다 하겠죠. 그거 아니잖아요. 사기 안 당하시려고 그 모아둔 돈으로 자기 의심 한번 풀어보겠다고 의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이상 남들한테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한테 의뢰하시는 건데, 정말 사기당하지 않은 기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파트로 한번 이번 장을 찍어봤습니다. 자, 사기 안 당하려면 정식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법인이라면 더 좋겠죠. 자, 불법 흥신소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할까요? 못해요. 왜냐면 신원 노출 때문에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법인 설립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1인 법인 말고 저희 같은 경우는 1인 법인이 아니거든요. 그 대표 1명과 이사 2, 감사 1 이렇게 되어 있어서 등기 자체도 힘들고, 은행에서도 이거 잘 그 통장을 만들어 주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다음에 뭐 이런 대표자의 실명도 공개해야 되고, 등기 절차도 있고, 자본금도 입금해야 되고, 사무실 주소도 등록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괜찮은 은행이죠. 대한민국 1금융권 신한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아마 안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주식회사 탐정법인 1호입니다. 자, 탐정 자격증 보유 여부도 되게 중요하죠. 전문 교육을 정식으로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이 자격증이죠. PIA 자격증. 이게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지금 한 7,000명 정도, 이렇게 거의 10,000명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PIA 자격증인데 불법 흥신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격 정지나 자격 취소, 퇴출, 징계
이렇게 직접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격증 발급에 여기 보시면 이 특수교육원 교육 이사입니다. 그래서 늘 자격증을 발급하는 데 있어서 탐정들에게 이런 사기를 치지 말라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사기 당하지 않는 법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가입 증명서가 있어요. 믿을 수 있는 탐정 업체로는 의뢰인 관련 안전보험이 있겠죠. 네, 이렇게 이런 보험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책임 있게 아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기 당하지 않는 포인트 4, 회사의 공신력을 보셔야 돼요. 자, 우리 경력의 무게 어떨까요? 조사의 품질과 직결이 된다. 저는 그 17년 동안 법무부에서 실무를 쌓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 범죄 프로파일러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건을 분석하고 법률의 구조도 알고 있고 증거의 기준에 대해서도 이해가 굉장히 높습니다. 경찰 출신이나 검찰 출신이나 저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법을 다뤘던 분들이라면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탐정이나 흥신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 탐정의 나라 이런 민영사 증거수준 표창을 받았어요. 이런 상이 있는 거 꼭 그 대표의 이력과 수상 경력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교수하고도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전에 판사, 검사 했던 변호사님들과 함께 이게 증거가 됩니까? 라고 의논도 하고, 혹은 변호사님도 이 증거를 따질 수 있는지 우리가 자문하고 감사하고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탐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이 없는 탐정사무소가 굉장히 많아요. 꼭 사무실을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실체 없는 흥신소를 걸러낼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죠. 그 부동산이 있는지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들 직접 탐정 사무실에 와서 대표를 만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사무실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 포인트 6번째, 대표번호의 사용 여부. 자, 이게 여러분들 대표번호가 왜 중요하냐면 대포폰을 쓰면 대표번호를 쓸 수가 없어요. 통신 가입 사실 증명원을 내야 되는데 대포폰을 쓰는 사람이 그걸 낼 수 없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대표번호는 비교적 안전하다. 핸드폰이 대포폰인지 여러분들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대표번호 있는 탐정사무소나 흥신소를 꼭 찾아봤으면 여러분들이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업체의 성실도인데요. 이 성실한 기록이 쌓인 업체인지 꼭 홈페이지나 블로그, 유튜브 이런 콘텐츠들이 있는 탐정이나 흥신소라면 여러분들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홈페이지 블로그에 돈을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성실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유튜브나 그런 블로그 혹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업체인지 꼭 보시고, 내용이 수천 개가 된다면, 우리는 지금 저희는 이제 이 영상을 찍은 지는 11월 20일에 찍었는데 어쨌든 이 법인 1호로 찍었을 때는 2335개의 글을 네이버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구글이나 빙 다음에서도 여러 가지 글이 올라오고 직접적인 홈페이지에서도 수천 개의 수많은 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랜 전통과 노하우를 축적한 업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 주시고 의뢰를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탐정과 흥신소 업체의 그런 사기 유형과 후불제 흥신소의 문제점, 흥신소와 탐정에게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흥신소나 탐정을 꼭 선택할 때는 이 영상 잘 보시고 업체를 골라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